출발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금통위와 옵션 말기 이 두 이벤트를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외국인들이 모처럼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코스피는 오늘장 1899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이끌어주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500선 뛰어넘으면서 50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속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에서 전문가 주신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신왕입니다. 네, 오늘 주신왕님 오늘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 함께 하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다가가실 건지 그 계획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이론 같은 거 네. 평상시에 어떤 많은 전문가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 강의 같은 거를 많이 하실 텐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 이론은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실전, 정말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더 이상 세력이나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인들한테 당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계좌를 지켜나가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실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법들과 그리고 매매 원칙 혹은 그런 마인드 위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어떤 특공개미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1900선 턱 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지금 시황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사실상 지난 한 5월 지난 네. 5월 달에 유럽발 위기 이후에 사실 네. 코스피 시장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나온 지 벌써 3, 4개월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5월 달에 그 유럽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인들이 실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유럽계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어떤 주포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로 이탈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탈됐던 자금이 현물을 팔아서 마련했던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행했던 국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발행했던 국채를 매입을 하는 데 쓰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내 증시를 대한민국의 어떤 경기 전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5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저점과 고점 높이면서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보다 수급이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겠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외국인들은 지금 한 두세 달 넘게 꾸준하게 순매수가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틀 해가 최근 들어서 한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약간 순매도가 나왔었죠. 네. 추세에도 여러분들 추세 중요한 것은 추세에는 분명히 수급에는 추세가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매도건 매수건 간에 방향을 정해놨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은 지난 5월달 이후로 순매수를 잡았다. 방향을 순매수로 잡아놨다. 상방으로 잡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누적 순매수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예. 누적 순매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죠? 네. 예. 차트가 살짝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잠깐 실판에서 말씀드리면 예.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상승 추세, 우상향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쉽게 그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의 수급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외국인들이 이틀간 살짝 팔았다고 해서 절대로 이러한 기존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 증시와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와 그리고 글로벌 달러 약세, 즉 원화 강세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동성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실제로 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요,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지 않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경기가 안 좋은 미국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한참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투자 매력도가 높은 대한민국 같은 이런 신흥국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흥국이 되겠죠. 자, 미국에서 돈이 풀리게 되면, 선진국에서 돈이 풀리게 되면은 그 돈은 고스란히 이런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민국 같은 이런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즉,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주식은 어떻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논리에 입각해서 즉 앞으로도 어떠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적에는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 이런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국내 증시가 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네. 차트를 좀 키워볼게요. 예.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머징 마켓에는 투자가 꾸준히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최근의 조정은 잠시뿐인 숨고르기였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시죠. 그렇죠. 예. 네. 자, 제가 저희 그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회원님들께 항상 강조를 드렸던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 차트에서 네. 한번 주가가 걸렸던 저항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 한번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어떤 지수 흐름을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실 적에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한번 걸려서 즉 저항을 받아서 밀리게 되면 그 가격대는 추후에도 나중에 언젠가 주가가 그 가격까지 올라왔을 적에 반드시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봤을 적에도 1900선이 과거에 한번 저항을 받고 밀렸었던 1900선이 단기 저항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0선에서 밀리는 건 당연했던 거고요. 중요했던 거는 저항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눌림목이 완성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근의 조정은 숨고르기였을 뿐 추가적인 상승 1900선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3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결국에는 물가보다는 환율의 부담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금리 동결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점 또한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업종별 그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보면 좋을지 이 점 또한 궁금합니다. 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하죠.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금리와 그리고 환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시장에서는 환율과 뭐 이제 그런 기타 여건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회원님들께 금리는 아무래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환율 전쟁이 화두에 또 떠올랐죠, 여러분들. 환율 전쟁이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는 건 사실상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에 맞춰서 봤을 때는 금리가 동결이 되는 것도 당연했었다. 그리고 금리가 동결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서 어떤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유입이 되는 것을 고려했을 적에 돈이 유입이 되게 되면 이거 영향을 과연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당장은 아니다. 대신에 10월, 11월 달에 이제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떤 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되면 12월 달에 서로 이제 각 나라들끼리 서로 윈윈 전략을 모색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늦어도 한 12월 경에는 그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어제였죠. 인텔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좋았던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 우리나라 증시의 상반기를 주도했던 주도주는 당연히 IT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되겠는데 사실상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는 뭐 IT 종목들이 삼성 SDI나 뭐 그런 기타 중요한 종목들이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점에서 인텔의 실적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국내의 전기전자 업종, 즉 IT 부품주들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은 기존에 뭐 최근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자동차나 그런 쪽은 사실상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고점이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요, 바닥을 다졌고 그리고 모멘텀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업종의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는 그런 업종군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런 관점에서 IT 업종,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나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하이닉스나 LG전자나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께서 네. 관심 종목군에 두시는 게 옳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민관 합동을 해가지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에 웅진에너지 내지는 뭐 그런 이제 태양광 관련주나 혹은 뭐 평상 풍력주. 같은, 그렇죠, 풍력주죠. 예.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단기 급등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추격 매수하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강하게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어떤 육성 방안이라던가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그러한 테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절대로 노리지 마시고요, 당분간 이제 좀 지켜보시다가 미리 저점에서 선취매를 하셨다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일부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외국인들과,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메이저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 투자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메이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매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고 있는 IT 업종과 그리고 정부의 투자가 기대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눈여겨볼 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스트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스트의 투자 비법 함께 하겠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주신왕의 특공개미 거듭나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네, 주신왕의 특공개미로 거듭나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2010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국내 우수 초청작에 선정된 댄스 시어터 4P의 공연 더백 초대권을 한 분당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저희에게 더백 보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이 2커플씩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클럽 처음 방문해주시는 전문가들께 꼭 드리는 질문인데요. 나름의 매매 원칙이 있으신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도 가장 궁금해하신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나만의 매매 원칙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물론이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어떤 매매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매매 원칙이라기보다는 종목 선정의 기준이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흔히들 이제 시장에서 잡주라고 표현을 하는 종목들 있죠. 예. 네, 그런 종목들 실제로 많이 뭐 물려 계시거나 매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1,000원 미만에 있는 종목들도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라는 여러분들 주가의 가격은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시장에서 누구나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라면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었을 그럴 유명한 종목들이 있죠.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나 혹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저는 종목을 검색을 하고요. 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매매 원칙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은요, 잠시 후에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대박클럽 시즌2는요, 이렇게 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전문가가 다릅니다.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주신왕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거나 아니면 대박클럽 저희 방송에 관련해서 건의사항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사항, 건의사항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신왕의 특공개미로 거듭나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젠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왕의 특공개미로 거듭나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주신왕의 특공개미로 거듭나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첫 시간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 일단 뭐 매매 기법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매매 기법이에요. 그죠? 대부분 다 수익으로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매매 기법 이전에 먼저 준비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이나 마인드가 먼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확률이 높은 매매 기법을 익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또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릴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은 뭐냐면 특공개미가 되기 위한 마인드와 매매 원칙에 대해서 제가 저만의 매매 원칙이에요. 저만의 매매 원칙인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결국 심리 싸움이잖아요. 아마 그렇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무리 맨 처음에 원칙을 세워놔도 실전에 들어가고 나면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원칙을 효과적으로 좀 잘 세우고 그리고 이 세워진 원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네.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비중이요. 전체 주식 인구 중에서 채 5%도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나머지 95%는요, 다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그 소개 앵커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상위 5%에 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매매 기법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인드와 매매 원칙이다. 자, 먼저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계좌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매매를 하실 적에 원금을 언제 원금을 복구를 하나라는 항상 그런 마인드에 그런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자산이 5천만 원입니다. 매매를 하다가 50% 반토막이 나서 이제 2,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자산은 5천만 원이 아니라, 원금은 5천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과거의 손실은 잊으시라는 거죠. 지금부터 새 출발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셔야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원금 복구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매매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에게서 보유하고 계신 자산이 있죠. 그게 바로 과거에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났다 한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계좌 자산이 원금이라 생각하시고요.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원금 복구 계획은 중장기로 느긋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단기간에 서둘러서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소위 이제 알려진 슈퍼개미라고 하시는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그런 슈퍼개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계좌 한 번씩은,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깡통을 한번 다 차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슈퍼개미들도 그렇고요, 다 한 번씩은 깡통을 차봤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런 슈퍼개미들은 한 번 그렇게 크게 실수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신만의 매매 원칙과 마인드를 확립을 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자, 단기간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슈퍼개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네. 복구 계획 잡으셔야죠. 그죠? 언젠가는 다들 원금 복구하시고 수익 내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간에 뭐 한 달, 두 달 안에 하려고 하지 마셔라. 예.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시게 되면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급등주라던가 작전주라던가 혹은 세력주라던가 그런 종목들에 자꾸만 베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비중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한 번에 승부를 내기 위해서 한 번에 풀 베팅을 한다거나 그렇게 원칙 없이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은 네. 오히려 더 원금 복구는커녕 오히려 더 손실만 커질 뿐이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간에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중장기로 느긋하게 잡으셔야지만이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화면 지금 보이시죠? 네. 예. 자, 다음에는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죠.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회원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는 저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에요. 마인드가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손실을 보고 있게 되면은 자신감이 없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손실 중이라면은 다른 좀 더 강한 종목으로 매수해서 손실을 만회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도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그러지 마시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네. 임하셔야 될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거 정말로 경계하셔야죠. 욕심, 자만심, 미련입니다. 욕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저희 회원님들께 제가 리딩을 해드리다 보면은 수익이 이미 났어요. 10%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조금 더 먹겠다라는, 조금 더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오히려 수익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정보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익이 많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들리기로는 뭐 목표가가 얼마 간다더라 해가지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좀 더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본전도 못 잡고 손절매를 하게 되는, 물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 네. 가지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이제 정말 운이 좋아서 수익이 잘 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힘들 때는 금방 잊어버리죠. 잘 될 때는 자신이 최고가 된 줄 알아요. 자만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저도요, 분명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절대로 시장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된다.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시장 무섭거든요. 네.
자만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미련이죠, 중요한 거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다가 한 종목에서 물려있다 보면은, 오랫동안 물려있다 보면요, 종목과 사랑에 빠진 경우가 생깁니다. 절대로 종목과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낼 때는, 손절매를 하실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보유를 하시다 보면, 세월아 내월아 하시다 보면은 6개월, 1년, 2년,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라. 미련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일어나시기 위해서는 욕심, 자만심, 미련 따위는 반드시 버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네.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매에 임하시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성향이 약간 좀 빨리 이게 되어졌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날 때는 박수 치면서 좋아하다가 약간 이제 그 종목이 좀 시원찮거나 흐름이 시원찮거나 손실이 나게 되면은 이내 뭐 그냥 실망하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긍정의 힘을 믿거든요.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로 중요하다. 똑같은 현상에 처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똑같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과 또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식을 떠나서 여러분들 인생이 아예 바뀐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5가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공개미가 되는 매매 원칙. 아마 원칙을 세울 때 개미 투자자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마인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네. 바로 매매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슈퍼개미를 예로 들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매매 원칙이에요. 일반 투자자들과 지금 정말 유명해지신 분들 있죠? 유명하신 분들, 슈퍼개미 그런 분들과 차이점, 매매 원칙이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단기간에 원금 복구하시기 위해서 한 번에 무리수를 두는, 한 번에 한 종목에 50% 내지는 뭐 100% 아니면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미수나 신용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급해도요, 여러분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급해도 한 종목당 10%에서 20% 정도 그렇게 비중을 조절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는요, 비중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력주나 테마주 단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타를 할 적에는요, 비중을 총 자산 대비죠. 총 자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현금과 주식을 포함한 게 자산이 되어 있는데 총 자산 대비 5% 내지는 10% 미만으로만 단타를 합니다. 크게 비중을 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게 되면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되고요. 판단을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의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비중을 아예 많이 실지 않습니다. 적절하게만 실는 그런 케이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아니면 네. 이제 중기 매매 나름대로 이 종목에 어떤 확신이 될 경우에는 중기로 가져갈 만한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에는 3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도 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매매 원칙이에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똑같이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스타일에 맞게 매매 성향에 맞게 정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단타에는 몇 프로, 중기 매매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신다면은 훨씬 더 괜찮으실 거다. 하지만 평소에 무리하게 그럼 이제 풀베팅 위주로 하시는 분들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시라고 하면은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서 평소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셔서 지금 현재 계좌가 어떻게 되셨는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반성하시고 바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한 거죠. 네, 손절매는 당연히 칼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여러분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다. 분명히 하시다 보면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요, 여러분들. 저는 저희 회원님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있어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다. 확률이 분명하게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 승률이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에요. 70% 이상만 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70%라는 건 뭐냐면 나머지 100번이라고 쳤을 때 30번은 손절매를 한다는 소리겠죠. 분명히 진다는 소리인데 그럴 때마다 손절매를 안 하게 된다면은 손절매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손절매를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은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게 되겠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인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련, 손절매에 대한 미련은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수와 신용매매 금지 절대로 하지 마셔라. 여러분들 그 주식 매매를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편안해야 된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인드가 편안한 상태에서야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미수나 신용은 한마디로 여러분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기게 되죠. 심리적으로 뭔가에 쫓기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 성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요. 그죠? 정말로 집중을 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미수와 신용 매매를 쓰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돼요, 일단. 불안해서 아무래도 평소보다 비중을 더 많이 실어서 베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께서 마인드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 원금 복구는 정말 멀리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매수는 나비처럼 매도는 벌처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느긋하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천천히 매수합니다. 절대로 급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갑작스럽게 이제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나도 추격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추격 매수, 예를 들면 상한가 따라잡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절대로 보지 않고요. 급등을 했다고 오히려 정말로 그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은 급등했다가 눌림목이 나올 때, 쉬어갈 때, 그럴 때 기다렸다가 천천히 느긋하게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서두르시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매도는 벌처럼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도할 때만큼은 그게 손절매건 혹은 수익 실현이건 간에 반드시 과감하게 그때만큼은 결단력 있게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뇌동매매, 공시매매 내지는 정보매매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뇌동매매는 잠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누군가가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매수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공시매매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일반 여러분들께서 그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뉴스나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는요, 뉴스나 어떤 공시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서 선취매에 들어갑니다. 정작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매도를 하게 되겠죠. 매도를 하게 되면 그건 누가 고스란히 받아요? 뉴스 보고 달려든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뉴스를 보고서 달려드는 그런 개인 투자들이 고스란히 물량을 떠안게 됩니다. 사자마자 바로 물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보매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 그 주변 지인분들께서 어떤 정보가 있다. 이 종목이 얼마 간다더라. 혹은 내지는 어떤 회사에 근무하시는데 그 회사 주변 관계자들이 얼마 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정보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정말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보에 너무 의존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간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충분히 많이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는데 팔고 싶은데 정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적에 매도를 해야 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정보 때문에 누가 얼마까지 가니까 팔지 말래더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안 팔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수가 대비 빠졌어요. 손실 중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얼마 가니까는 홀딩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못 판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손실은 확대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되는 그런 최악의 케이스도 나온다는 거죠. 절대로 뇌동매매, 공시매매, 정보매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망의 지름길이다. 자, 다음은 수익 났던 종목 손절매하는 바보 같은 짓은 절대로 하지 마셔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익이 났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단타를 했건 혹은 내지는 단기 매매를 했건 간에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인데 수익을 안 챙긴 거예요. 챙길 때 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수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홀딩하고 계시다가 주가가 점점 빠져서 여러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만의 매매 원칙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때 과감하게 익절,
익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최소한 본전 내지는 그 이상에서 과감하게 잘라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매매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수익 났다가 밀리면 그 미련 때문에 수익 났던 거에 대한 그런 미련 때문에 팔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최악.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났었었는데 팔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손절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매매 원칙과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매매 기법보다 가장 훨씬 더 중요하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인드와 매매 원칙이다. 이런 것부터 먼저 제대로 확립하시고 정립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 기법을 익히시고 매매에 임하신다라면은 여러분께서 특공개미가 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장담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공개미가 되기 위한 마인드와 매매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최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정말 어떤 종목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관심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시황 설명 때 여러분들 시황 설명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IT 업종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네.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뭐냐면 LG전자입니다. 사실 전기전자 업종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LG전자는 실적이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기존의 어떤 다른 전기전자 업종군의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약세를 보였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목들이지 간에 여러분들 분명히 기업의 기존의 기업의 펀더멘탈만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실적이 잠깐 악화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거죠. 잠재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LG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정말 멋진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대응이 좀 늦었었죠, 그죠? 시장의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최근 보시면 여러분들 주가가 그 덕에 이제 바닥을 많이 다졌죠. 바닥을 많이 다졌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CEO가 교체가 됐죠. 기존에 남용 그 회장에서 이제 구본준 부회장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것이 의미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 그날 9월 17일이었죠, 여러분들. 9월 17일 날 뉴스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기관의 순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날 하루뿐이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기존의 남용 체제에서 구분 체제로 바뀐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인데 왜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을 했을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기존에 LG전자는요, 여러분들, 기존에는 소극적인 그런 경영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매출 확대를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기보다는 비용을 줄이면서 최대한 아낄 거 아끼고, 그죠? 쓸데없는 거 지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경영에 전면했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겨우 맞춘다고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어때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CEO가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본준 부회장으로 바뀌었죠. 즉 오너 체제로 간다는 소리예요. 오너 체제로 바뀌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서 공격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런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이지만 그날 하루 동안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LG전자의 어떤 이러한 흐름도 물론 있겠고 차트상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모멘텀이 일단은 당장 CEO가 바뀐다고 해서 당장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기업의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요. 혹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가 전격적으로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실이 향후 이제 LG전자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진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은 LG전자 이 종목은요, 바닥을 많이 다졌어요. 자,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아래로 해서요, 10만원 아래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주가가 그 가격, 예. 네, 10만원 아래에서는 쉽게 빠지지 않는, 실제로 저점을 깨면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죠? 네. 나왔었으나 이내 곧 저점을 회복을 해주면서 저점을 다지고 있다는 거죠. 즉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주가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가격대를 다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거든요.
특정 가격대 밑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LG전자의 어떤 모멘텀 상으로 봤을 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어떤 그 차트상에서 흐름도 봤을 적에는 분명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들어왔었던 투신권에서 특히나 투신권 뭐 기금 할 것 없이 다 많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요. 빠지고 나서도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정 가격대, 즉 전저점을 깨지 않고서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증가를 하면서 21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차트를 크게 보시게 되면은, 네. 차트 크게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고점이 꾸준히 낮아집니다. 즉, 저점이 일정한데,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는 이런 어떤 수렴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실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 네. 주가가 고점을 낮춥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예.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되면 주가는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요. 고점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그것은 곧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LG전자의 주가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그 가격대는, 예. 어느 정도에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98,000, 오늘 종가가 98,600원이죠. 그죠? 네, 98,000 아래로 해서요. 98,000 아래로 15% 정도, 여러분들의 자산의 15% 정도를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매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95,000원 아래 보이시죠, 그죠? 95,000원 이탈 시에, 즉 얼마 전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는데, 예. 그 저점 95,00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손절매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는 105,000원, 네, 10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한 종목만 더 살펴볼까요? 네. 예. 다음은 호텔 신라라는 종목인데요. 네. 호텔신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 신라 여러분들 뭐 최근에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보통 상투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상투라는 것은 뭐예요? 단기 고점이라는 거죠. 세력들이 팔아먹었다. 즉 주가는 이제 곧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빠집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됐다. 이것은 곧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즉 반등이죠, 그죠?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은 하락이고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게 되면 아무래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적에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양봉이 추출을 했습니다. 금일 저점을 낮췄다가 바닥권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양봉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던 종목들은요, 쉽게 그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예, 지금 호텔신라 살펴보고 계시죠? 네, 일반적인 주가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가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네. 올라가다 보면은 항상 올라갈 수만 없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어느 정도 가격을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의 그런 욕구도 생기고요. 그리고 전고점에 물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악성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하락을 하고요. 또 하락하다면 올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의 추세가 상방으로 잡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요, 절대로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반드시 리바운드, 즉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하나 명심하신다면은 지금 이런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 추세, 확실한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었었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오늘 터졌던 걸로 봤을 적에 단기적으로 큰 반등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단기 매매에 들어가시기에 괜찮은 그런 매수 급소가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시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내일쯤에 보시는데 29,500원, 29,500원 아래에서요. 한 여러분들 자산의 10% 정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28,900원 이탈 시에는 손절매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은 31,000원, 목표가는 3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LG전자와 호텔신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종목들 상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지금 막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5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SK케미칼을 6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50%입니다. 50% 비중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매수가가 네. 얼마시라고요? 다시 한번. 65,500원. 65,500원이요? 예. 일단 약간 마이너스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종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추세에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차트 보시게 되면은 차트 잘 보세요. 네. 네, 여러분들께 그 수렴형 패턴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SK케미칼은 오늘 종가를 보니까 64,000원이네요. 오늘 네. 장에서 뭐 1% 정도 올랐지만 꾸준히 하락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종목의 추세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가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전환 시도를 하게 되는데 예.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리스크도 얼마 안 되고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시기에 정말 괜찮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추세 전환 시도를 하는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존의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이런 가격대는 기본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 타이밍에서는 대량 거래가 유입이 돼야 된다. 동반되어야 된다.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저항선을 돌파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그러면 이때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요. 이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추세부,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저항선은 나중에 지지선이 된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로 간단한 지지와 저항의 원리가 되겠는데 기존의 저항선을 돌파했으니까 나중에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당연히 손절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겠고요. 지지를 받고서 변곡점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예.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지금 수렴형이었죠. 그죠? 자, 특정 가격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6만 2, 3천 원 되겠네요. 그죠? 그 가격대에서는 주가가 쉽게 안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런 거 하니? 과거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 과거에 지난 5월 달이죠. 그죠? 5월 달부터 해서 대량으로 어떤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누군가가 뚜렷한 수급 주체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죠? 일반 개인도 아닙니다. 메이저 세력이죠. 그죠? 기관이었는데 기관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항상 주가가 매일같이 올라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정 가격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별하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어떤 그 수렴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요, 여러분들 오늘 일단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위태해 보이긴 합니다. 자, 비중이 크셔서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렇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해 주셔라 말씀드리겠는데 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제 저점이 62,800원입니다.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지금 추세선 기존에 저항을 받던 이 추세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저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즉,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최소한 비중을 50% 정도는 이상은 줄이시는 게 사실 저 같은 비중이 얼마 안 되면 여러분들 비중이 한 10에서 한 20% 되면은 저점을 깼을 때도 한번 버텨볼만 하겠는데요. 지금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칼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지를 받고서 올라오게 되면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에 너무 무리하게 비중을 실지 마셔라. 저 같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20% 정도로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적절하게 비중을 줄이시면서 이제 보다 많은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받아봤습니다. SK케미칼이었는데요. 오늘 상담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0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국내 우수 초청작에 선정된 댄스 시어터 4P의 공연 더백 초대권을 한 분당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더백 보고 싶다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시고 상담해주신 주신학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저희 대박클럽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